안녕하세요. 윤술의 10분 명리 상담학 박사 윤술입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하루 10분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육신의 의미와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사주에 비견과 겁재가 있을 때 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주 만세력을 열면 아주 친절하게 육신을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익숙해하는 부분이 바로 육신이더라고요. 육신은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오행을 몰라도 육신의 특성과 의미만 갖고 사주가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주를 해석할 때 육신의 관계만 살펴도 많은 부분을 캐치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하려면 사주의 조후, 타고난 본능, 음양오행, 격국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신나는 육신 공부 비겁부터 들어가 봅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자, 일간이 금일 때 사주에 비견과 겁재가 있으면 금 오행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일간과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하는데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간이 경험한 것, 그래서 일간이 경험에서 후천적 자질을 얻게 되고 결국 일간을 보완하게 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비겁입니다. 여기에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으면 비견, 또 다르면 겁재라고 합니다. 특히 비견은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요. 겁재는 장점을 강화하기보다는 타인과의 경쟁심, 독립심, 승부욕이 더 앞섭니다. 비견과 겁재가 있으면 이미 경험하고 후천적 자질을 얻는 것이라 그래서 자립심과 독립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이 겁재는 경쟁심, 승부욕이 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 그리고 거기에서 추진력까지 에너지가 엄청 왕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겁은요, 일간처럼 인성의 생을 받고 또 식상을 생하고 재성을 제극하고 관성으로부터 제극을 당합니다. 음과 양이 다른 오행끼리 이렇게 극을 할 때는 합이 일어나는데 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육신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요, 비견이 편재를 생했는지 비견이 정재를 생했는지, 정재를 극했는지 비견이 편재를 극했는지, 또한 비견이 식신을 생했는지 비견이 상관을 생했는지, 이러한 생과 극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이전에 각각의 육신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알아야겠죠. 자, 비견과 겁재가 이렇게 경쟁력과 독립심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견의 특성은, 그렇다면 비견의 특성은 무엇일까? 비견은요, 어깨를 견주다. 그리고 같은 어깨를 견주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또한 비견이 있으면 일간과 같은 오행이니까 동지라고 봅니다. 또한 비견은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함께 일하는, 함께 동업을 하고 함께 투자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요, 사교성이 있고요. 또 비견은 협동이고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반면 겁재는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비견이 재성을 만나면 거래와 또 지출, 낭비가 될 수 있는데 관이 있다면 혹은 중간에 식상이 있다면 그것이 낭비보다는 약간의 실속으로 올 수 있고요. 하지만 비견이나 겁재는 관성이 있음으로써 더욱더 이 사주의 실속을 찾게 됩니다. 만약 관성이 없으면 실속이 없는 비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겁재는 우리 일간과 오행은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건데 이 겁재가 있다면 천간의 비견 겁재를 말하는데요. 겁재는 재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성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내 재를 뺏길 수도 있는데요. 관성이 있다면 내가 그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고 합리적인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있다면 이 사주에 관성이 있기를 좀 더 좋은 사주로 보는 거죠. 특히 겁재는 승부라고 말씀드렸고 경쟁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겁재들은요, 관이 없는 겁재는 특히 더 독단적입니다. 관이 있으면 그 겁재를 다스려서 함께 경쟁을 하더라도 페어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겁재가 정관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인해서 또 손재를 보게 되고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겁재가 재성을 만나서 만약 정관이 없다면, 관이 없다면, 그리고 식상도 없다면 패망, 손재, 채권, 실패, 낭비와 같은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출, 그리고 이 겁재는요, 일간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아주 다른, 나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고요.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기백이 있고 자립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자존심도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재는 나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지지 중에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양인이라고 해서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천간의 평관을 갖지 않은 겁재는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고요. 불만과 불평이 아주 가득할 수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에서 벗어나려면 천간의 평관 혹은 천간의 겁재는 정관을 만나면 그래도 불평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겁재나 비견이 만약에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았다, 관성도 없이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았다면 너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고 또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견과 겁재의 특성 그리고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육신을 해석하실 때 그냥 비견 겁재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식상을 만났을 때 또
재성을 만났을 때, 관성을 만났을 때, 인성을 만났을 때 이 비견, 겁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비견, 겁재의 특성과 의미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